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4일 금요일 아침 9시 1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스닥 숏을 붙잡고 있는 제 입장에서 이런 급락은 저는 바라지를 않아요. 이런 급락은 오히려 저한테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됐었어는 안 됐었어요. 어젯밤은 적게 빠지거나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게 오히려 하방에 더 낫다라고 봤는데 강아지가 앞에서 길 막고 있네요. 그냥 하여튼 할게요. 하여튼간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은 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그 이야기는 좀 자세한 기술적인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 하고요. 하여튼 일단 재료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메타 어닝 쇼크,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어닝 쇼크라는 재료를 갖다 붙이긴 했는데 사실상 이제 시장을 급락시킨 거는 장중에도 더 빠뜨린 거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 메타 어닝 쇼크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개파락을 유도시켰죠. 개파락을 유도시킨 재료였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을 더 급락시킨 거는 제가 봤을 때 유로존의 긴축적인 행보, 그게 시장을 더 급락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자고요. 어제 유로존에서 좀 생각보다 굉장히 긴축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매파적인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ECB가 당초 전망보다 매파적인 행보를 강화했다. 어쩌고 저쩌고. 실제로 그 유로존 CPI가 이틀 전 밤인가 그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예상치 넘었죠. 5.5였나 숫자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ECB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젯밤에 칼을 빼든 거죠. 뭐 물론 제가 그 표현을 칼을 빼들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건 없어요. 립 서비스만 했어요. 립 서비스만. 지금 뭐 유로존이 아시다시피 금리를 올리고 그럴 처지는 못 되는 거고 당연히 모든 금리는 동결이고 유동성 공급하던 거 하는데 어쨌든 립 서비스를 조금 좀 세게 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올해 여기 예정대로 올해 3월에 뭐 PPP를 종료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어쩌고저쩌고 인플레이션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립 서비스로만 했어요. 립 서비스로 뭐 한 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죠. 사실 유로존은 사실 이 정도면 컨센서스에 반영한 이 정도 언급이면 컨센서스에 부합한 거죠. 유로존은 뭐 그래 이 정도 할 거야 라고 제 생각엔 모두 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막상 어젯밤에 사실 미국 주식시장이나 전세계 주식시장에 충격을 줬던 거는 요거 BOE 영국인데요. 영국에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을 또 한 번 했고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던 거,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건 요거 수치상으로 보면 요겁니다. 위원 4명이 50bp 인상의 찬성표를 던지는 등 요게 굉장히 좀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과 파월의장이라든가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인식은 25bp 인상이 기본이란 말이죠. 0.25%씩 기준금리 인상한다.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었는데 이거 4명이 50bp 인상의 찬성표 던졌다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새로운 내용이거든요. 제 생각엔 요게 좀 시장에 가장 충격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슬슬 이제 미국 연준이나 이런 데도 서로 선진국 중앙은행 장들끼리 만나니까 그 사람들끼리 어떤 영향을 좀 주고 받겠죠. 이런 부분이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디였더라? 어젯밤에 뭔가를 하나 더 본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 BOE 같은 경우는 뭐 실질 가계소득은 올해와 내년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뭐 이런 식의 언급들도 상당히 좀 그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 그죠? 중앙은행에서 이런 이야기들 잘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 했다는 거. 하여튼 전 세계의 사악한 일은 전부 다 영국이 벌인다. 뭐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 영국 때문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일단 영국 때문에 긴축 우려가 좀 굉장히 자극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과 이 각종 뭐 시장의 반응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로존 긴축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로존 긴축이라는 이야기 나오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겠죠.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튀어나왔죠. 그리고 이제 긴축 우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금리는 올랐겠죠. 그럼 금리는 올랐고요. 이런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으로 긴축 우려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긴 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제가 이런 주식시장의 급락은 별로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나스닥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요, 중요한 저항이 14,700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 자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력이 강력하게 있죠. 이 자리를 붕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붕괴시켜야 된다. 힘 조절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맨날 드리고 있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걸 갭으로 한 방에 깨가지고 원웨이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물론 붕괴된 건 붕괴된 건데요, 이런 식의 붕괴는 솔직히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단 그 원웨이 하락 같은 경우는 강력한 어떤 힘을 썼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하락에 관련된 에너지를 좀 아껴 써야 되는 측면, 하락에 대한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는데 좀 무리하게 뽑아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그리고 아래쪽에 지지선도 살펴야 되거든요. 이제 아래쪽에 근데 지지선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5거래일 동안 13,800 부근에서 버텼기 때문에 이 부근, 제가 구체적으로는 13,800이 중요한 지지력이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상 가만 보시면은 여기 14,450, 13,800에서 14,400 뭐 이 정도까지가 지금 전부 다 지금 두꺼운 지지력이 형성이 돼 버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장대양봉, 장대음봉, 장대양봉, 장대음봉 하면서 오랫동안 거래되면서 이 자리에 강력한 지지력이 나왔다고요. 근데 이런 자리에다가 지금 폭락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더 가는데 유리하겠냐,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아마존 실적이 나왔는데, 아마존 실적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장중에, 미국 주식시장 장중에 발표가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하필이면 또 장 막판에 미국 장 마감하자마자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실적 되게 좋게 나왔어요. EPS가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잠시 내용만 살펴보고 가자면 여기 있죠. 이게 장중에 발표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장 마감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달 마크가 안 붙어 있었는데 달 마크가 오늘 아침에야 붙은 것 같더라고요. EPS가 3.7이 예상이었는데 27 나왔으니까 예상치를, 그죠? 전문가들은 도대체 뭘 예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10배 가까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일단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는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장 전에 14% 급등하고 있죠. 14% 시간 외에서 이렇게 상승 중입니다.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뭐 아침에 저도 어쨌든 아침에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폭락했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14,700 위로 올라가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14,700 종가상으로 붕괴시키는 거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숏 포지션 움직이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의미 없죠.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기다려 봐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기술적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 중이었잖아요.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 중이었으니까 반등을 멈추려면 어디엔가 저항을 충분히 확인을 해야 반등이 멈추는 거죠. 근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위쪽으로 상방 경직성 혹은 저항을 확인한 꼴이 아니고 오히려 시세를 줘버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반등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런 폭락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튼 뭐 지금 현재로서는 14,700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또 오늘 밤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또다시 계속 그냥 기다려 보시자고요. 오늘 밤에도 14,700을 다시 장중에 붕괴시키면, 오늘 다시 장대음봉으로 붕괴시키면 인정. 그러면 이제 14,700 붕괴됐구나 인정하는데요. 오늘 붕괴 안 되고 다시 여기서 지지력 보이는 모습 나오고 양봉 튀어나오면은 의미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15,100 부근에 있는 어떤 저항을 다시 테스트하러 올라가겠다라는 이야기 될 수 있겠죠. 나스닥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S&P 같은 경우는 4,540이란 저항 자리 싸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4,540 기준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그래서 이 어젯밤에 급락을 안 좋게 보는 이야기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일단 기술적 이야기를 좀 길게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재료적인 측면에서, 이거 어쨌든 긴축우려잖아요. 긴축우려인데 이미 긴축우려 때문에 1월 한 달 내내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어젯밤에 중요한 지지선들 앞두고 그런 자리에서 미국의 긴축우려도 아니고 꼴랑 유로존의 긴축우려로 시장이 또 폭락을 했다. 더군다나 밑에 중요한 지지선들이 있는데
재료가 솔직히 별로 신선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좀 너무 깜짝 반응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유로존 긴축이니까 뭐 이 정도 폭락이 아니고 뭐 적당히 한 1, 2% 정도 하락, 뭐 0.5%, 1% 정도 하락하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엔 그래요. 유로존이 긴축한되는데 미국 지네들이 너무 생쇼를 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어제 좀 들어요. 이게 나스닥이 이게 3% 폭락할 게 아닌데 4% 폭락했네요. 어쨌든 이럴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제 입장에서 숏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저런 건 오히려 급반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의 의견이고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지지와 저항 살피자. 근데 뭐 사실 지지와 저항도 이미 뭐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14,700을 일단 시작부터 갭으로 넘어가서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당장 이제 숏에 안 좋은 그림이겠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그 변동성 지수 같은 측면에서도 솔직히 이게 별로 그래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변동성 지수가 빅스가 어젯밤에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거는 제 생각엔 더 죽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나면 좀 별로 안 좋거든요. UVXY 어쨌든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시장이 계속 연속적으로 폭락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일단 너무 뻔한 재료, 밑에 지지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빅스 지수가 20, 21 부근에서 일단은 하루 터치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 다시 한번 더 싸워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지지력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SVXY가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지 않겠어. UVXY는 조금 좀 당분간은 그래도 어젯밤 잘했어야 되는데 어젯밤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힘을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갔고 UVXY가요. 일단 좀 별로 안 좋게 보긴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정도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뭐 지지와 저항 잘 살피자고요. S&P 같은 경우 어쨌든 4,540 넘지 못하면 계속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S&P하고 나스닥이 보이는 그림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S&P는 중요한 저항, 그러니까 중요한 라인 밑에 있으니까 저항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선 위에 있으니까 얘는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나스닥이 훨씬 더 시장 수급은 안 좋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초단기적인 하루 이틀 입장에서만 보면 지지선 어떤 중요한 자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S&P가 상황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단위로만 보면요. 얘는 저항을 아직 넘지 못했죠. 얘는 근데 저항을 돌파한 척 했죠. 뭐 물론 아직은 모릅니다만 지금 시간이니까 이런 모습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대응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모양 보시면서 4,540 넘지 못하면 계속 아래쪽으로 처지는 거고, 얘는 14,700 붕괴시키지 않으면 또 당분간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오늘 밤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뭐 나머지는 그죠? 하여튼 그 아마존 실적 발표.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한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요,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지금 아침 9시 27분 개장되고 나서 드리는 이야기긴 한데요. 제가 그 늘 신흥국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밸런스가 안 맞다. 무슨 밸런스가 안 맞냐? 미국만 너무 잘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이고요. 근데 이제 그죠? 전 세계의 큰 경제권 덩어리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중국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사실상 세계인데, 뭐 물론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도 만만치 않게 크긴 한데 어쨌든 조금 영향권은 좀 영향력은 떨어지니까 제끼고. 근데 아무튼 요즘 문제가 뭐예요? 미국만 잘 나간다는 거. 미국이 세계 덩치 1등인데 덩치가 제일 큰 놈이 경제 성장률 제일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달러가 강세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돈도 뺏기고 중국의 돈도 빨려 들어가고 해서 전부 다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원화 약세가 해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유로존에서 금리 인상하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신흥국이 활기를 칠 수 있다. 오히려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어젯밤 있었던 일이 딱 그런 겁니다. 유로존에서 뭐 실제로 뭐 유로존 물론
그 영국 같은 경우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유로존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했긴 했지만 긴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래도 미국으로 빨려가던 달러, 그래도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던 건 어느 정도 좀 어젯밤엔 차단을 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로화 강세 나오니까 아마도 오늘 원화도 강세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원화 강세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다? 신흥국으로 돈 좀 들어온다. 코스피도 좀 오를 수 있다. 코스닥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물론 뭐 유로존이 긴축한다 이런 게 무슨 뭐 이런 게 코스피의 호재겠어라고, 이런 게 코스피의 호재일 리는 솔직히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 돈의 흐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로존의 긴축은 오히려 코스피의 호재, 미국의 긴축은 코스피의 악재. 일단은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굉장히 제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돈 돌아가는 흐름의 측면에서는 유럽의 긴축이 코스피에는 오히려 상승에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지금 코스피에 반영돼야 될 건 뭐예요? 당연히 페이스북 실적은 어제 다 반영된 거니까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오늘 반영된 건 이제 오늘 코스피에 반영돼야 될 거는 아마존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 거 요거 일단 반영시켜야 되고, 또 그리고 유로존 긴축 했으니까 달러 약세 나오고 있죠. 달러 약세 나오고 있으니까 원달러 환율 강세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오늘 코스피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정도 보면 일단 어젯밤 이야기, 한국 주식시장 이야기 얼추 다 한 것 같고, 어젯밤 뭐 경제지표 발표도 몇 가지 있긴 있었습니다.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이 있었는데 이거 뭐 그냥 예상치 부합했으니까 패스하고요. 뭐 각종 뭐 제조업, 뭐 비제조업 PMI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이런 거 뭐 예상치 부합했으니까 패스하고,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좀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논팜 페이롤스가 나오죠. 이게 중요한 지표예요. 고용지표 요거 나오는데 잘 보셔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냐면은 지난번 수요일 밤인가 ADP 논팜 고용지표 그게 나왔는데 그게 예상치의 토막도 아니고 그게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용시장 증가가 아니고 고용시장이 뒤로 후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고민이 많아요. 고용시장이 진짜 맛이 가는 건가 하고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 지표 잘 봐야 돼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나오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점들 잘 보셔야 됩니다. ADP 고용지표가 수요일날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얘가 박살나는지 안 박살나는지 이런 여부, 솔직히 뭐 이게 좋게 나오냐 나쁘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솔직히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오늘 저녁에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오늘 밤에 중요한 지표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유로존하고 다 봤죠. 미국 주식시장 봤고 실적 봤고, 하여튼 그죠. 계속 그리고 그 푸틴하고 바이든의 그 티격태격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아무튼 뭐 달러의 하방 경직성 강화시키는 요인일 거다. 뭐 이 정도 체크를 했고요. 다 본 것 같네요. 그죠? 다 본 것 같고, 이제 저기 한국 시장 볼 건데 오늘 보셔야 될 거 뭐예요? 오늘 보셔야 될 거 365 싸움 보시고, 종가상으로 365 돌파 한착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간 오늘 이렇게 양봉이나 상승 마감 이 정도 해보면은 뭐 이 정도 하면 결과적으로 365 부근에 어떤 저항을 소화하겠다는 거예요. 저항 소화하겠다는 거.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음봉이나 하락 마감 정도를 해줘야, 최소 음봉 하락 마감 정도까지는 해줘야 365의 저항을 확인하고 여기서 숏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장 마감하는 거 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분위기상 봐도 더 올라갈 삘이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결과적으로 하루 멈춘 거였는데 오늘까지 멈춰야 의미가 있는 건데 오늘 일단 안 멈출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환율도 그렇고, 환율도 지금 그래도 강세 나오고 있잖아요. 1200원까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겠거니 일단 생각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장 막판에 일단 보시자고요. 저기 음봉이나 하락 마감하면은 365의 저항이 2거래일 동안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럼 종가 부근에 숏 포지션 더 진입해야 된다 라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상승이거나 양봉이면은 저거는 저항 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반등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코스닥도 같은 논리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뭐 음봉 뭐 아니면 하락 마감 정도 해줘야 저항이 누적되는 거지, 이거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저항 그 중요한 저항 어디 있는지 아시죠? 1340 정도가 중요한 저항입니다. 그렇다고 저까지 올라온다 지금 그걸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분명히 어딘가도 저항이 있긴 있겠죠. 네. 알아서 스스로 세팅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근데 지금 그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어디선가 반등이 멈춰야 숏을 들어가는 거지, 마음 급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하여튼 유로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오히려 코스피에는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만약 이렇게 마감되면은 콜옵션 같은 것도 제법 하방 경직성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야 이거 올라가니까 이거 이제 또 숏은 끝났구나, 야 이제 또 400까지 오른다, 440까지 오른다, 그런 것도 또 무리한 생각이겠죠. 그냥 어떤 생각도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지와 저항 보고 하락 추세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인 거예요. 뭐 복잡하게 뭐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